안녕하세요. 저는 한맥국어학원 고등부 강사 주민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락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올해에도 이어서 가락고 2학년 내신 담당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가락고 2학년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나서 국어 2학년 커리큘럼과 가락고 2학년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내신 대비를 위한 학습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드리며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치동에서 근무하며 여러 학군지에 대한 내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송파와 강동 지역의 내신 대비도 했었고요.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송파 지역에 이직하면서 지금까지 수능 국어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락고 1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저의 실적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학기 중간고사 100점 만점 전교 1등 배출, 2학기 기말고사 100점 만점 전교 1등 배출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성적이 수직 상승되는 학생들 다수 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국어 커리큘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1학년과 2학년 국어 커리큘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과 2학년 커리큘럼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에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 독서, 문법, 화법과 작문을 1년에 거쳐서 공통 국어 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국어 영역들이 각 과목으로 세분화되어서 배우게 됩니다. 학교마다 좀 배우는 과목이 다른데요. 가락고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기에는 문학, 2학기에는 비문학, 독서를 배워왔었고요. 올해에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독서의 교과서에 작문이라는 새 영역이 추가됐다는 게 작년과 좀 다른 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교과서 출판사가 발표됐었는데요. 문학은 미래행 교과서로 고전 12작품, 현대 23작품, 각각 본문에 실려있는 학습활동 작품까지 좀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독서와 작문도 마찬가지로 해냄 출판사 발표됐었는데 목차는 읽기 파트 반, 쓰기 파트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락고 2학년 문학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시험 범위는 당연히 1학년 때에 비해서는 문학이 조금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과 학습 활동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의 학교 프린트까지 모두 합해서 10에서 15작품 이상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문항수인데요. 선택형 30문항으로 꾸준히 출제를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또 어떻게 경향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까지의 경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30문항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가장 이제 풀기가 어려운 쓰기 조건이나 채점 기준이 좀 까다로운 서답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요. 실제로 중간고사가 예를 들어 1등급 컷이 90점대였다면 다음 기말고사는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 유형 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옳은 답안을 모두 선택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교과서 외 작품이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점, 이러한 문제를 좀 잘 노려야 어려운 시험도 잘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실제 시험 문제를 제가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옳은 답안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한 시험당 좀 꽤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외우지 않는다면 되게 헷갈려하고 또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외부 지문이 원래 있었던 본문 내용과 이제 지문으로 같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기나 아니면 선지에 출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조금 요구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독서 출제 경향인데요. 시험 범위는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비문학 지문에서 12지문 정도 출제하셨었고요. 문항수는 문학과 비슷하게 선택형 30문항 정도로 출제하셨습니다. 다행히 독서에서도 서답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난이도도 또 문학과 비슷하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학보다는 비문학 독서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을 보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변별력 있는 킬러 문제 마찬가지 독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부 정보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워낙 어렵고 또 시험 범위가 12지문 이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외워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시문 속 어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선생님께서 좀 많이 출제하시지 않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독서 문제를 좀 몇 개를 추려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 안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심지어 2개 이상의 답을 골라야 하는 이런 식의 좀 복수 정답을 요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휘력을 요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좀 많이 키워야 하는 중점이 있겠죠.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물론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세부 정보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지문 내용을 외우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어휘에 대해서도 꾸준히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의 학습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퀄리티 있는 수업을 좀 추구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퀄리티 좋은 수업을 제공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듣고 또 학원에서도 듣게 되는데요. 똑같은 수업을 2번 듣는 것은 사실 복습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들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출제하실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가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습득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2번째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좀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럴 때 출제 경향을 같이 좀 포인트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학생들이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입니다. 이제 숙제를 내는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본인이 진짜 이해를 했는가,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심화 단계의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잘 맞추려면 외부 지문에 대한 이 연계 능력이 좀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 연계 문제,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리닉 시간입니다. 저는 클리닉을 개인별 맞춤으로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클리닉의 진행 방식은 모든 학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고 구술 테스트를 진행하는 점은 비슷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이해를 했는가를 저는 확인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됐다
됐다거나 암기가 안 된 친구들은 그 개념부터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구술 테스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 외웠어요 선생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심화된 구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지문에서 지향이라고 출제를 해야 맞는 답일까 아니면 지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미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했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향과 지향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하면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구술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클리닉은 제가 학생을 개별로 좀 수준을 파악하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 혹시나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을 조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클리닉 시간 또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분간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복습 테스트를 보면서 학생들이 좀 실전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순간은 선생님 저 정말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를까요? 하는 학생들을 좀 공통적으로 추려봤더니 이 학생들이 실제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또한 학교 경향에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연습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습 테스트 때 이제 학생들의 학교 경향에 맞추어서 또한 시간을 딱 재놓고 정확하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를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자료는 제가 실제로 이제 배부를 했었던 자료인데요. 특히나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자료가 바로 이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의 세부적인 어떤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 작품에 제가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표시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용상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서술상 특징, 시상 전개 방식, 또 표현상 특징 등을 제가 표시를 해주는데 대신에 학생들과 저 사이에 이 색깔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내가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좀 암기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빨간색 글씨만 본다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셨는지 제가 따로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께서 표시하셨던 거, 강조하셨던 게 뭐지? 이렇게 한 번에 좀 색깔별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락고 2학년 내신 설명회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3월 14일부터 1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스케줄,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스케줄이라던가 아니면 1대1 클리닉 스케줄을 좀 알고 싶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가락고 2학년 내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